1.6%입니다. 기회를 줄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신생아 대출이 나오면은 9억 이하의 아파트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생아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자녀분이라든지 혹은 대상자가 된다면요, 이번 기회를 꼭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가액은 9억 이하, 9억 이하의 주택을 찾는 거죠. 전용 면적은 국평,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 이하, 순자산이 4억 6천 9백 이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혜택은요 정말 놀랍게도 1.6%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장 낮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자로 따지고 하면요 5억을 빌렸을 때 이자는 60만 원 정도, 6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특례 금리를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되지만은 이때 변동이 돼서 불리하면은 대환을 하면 되고 불리하지 않으면은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이렇습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는 9억 이하의 신축 대단지 초품화 몸값 오르나 상암 장이동 문의가 늘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장이동 같은 경우도 뭐 장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도 대상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상암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가 9억 미만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세대 이상짜리도 드물고 그나마 이제 9억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가 한 657세대인데 5구 타입 기준으로 9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인 뉴타운 쪽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는 일기 신도시가 늘 것이라고 하고 뭐 대출 가이드라인 곧 발표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자녀분들이 이 조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꾸로 신생아 대출을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신생아 대출 9억 미만 이하짜리 주택이 거래가 되면요 또 어떤 파동이 또 일어날까요? 9억 이상의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9억 이하의 주택들을 팔겠죠. 그래서 또 연쇄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저는 생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하고 경기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찾아본 건요. 서울의 신축의 기준들은 뭐 그냥 제가 10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0평대에서 30평대. 신혼부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10평대 너무 좁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좀 적합하고 10평대보다 20평대, 30평대 기준으로 아직까지 시장의 가격들을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들 위주로 조금 한번 그 지역들을 아파트명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노원구에 상계역하고 마들역 주변에 그래도 이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역하고 화랑대역 주변에 1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상계역하고 마들역이라고 하면요. 상계역도 있지만요. 이게 상계주공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주공 1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6단지까지가 괜찮고 7단지도 괜찮습니다. 7단지가 기준이 어디냐면요.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7단지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신축들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까지는 시세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릉역하고 화랑대는 사실은 시기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요. 장이뉴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장이뉴타운이 신축들로 밀집이 되잖아요. 단순하게 장이뉴타운은 성북구지만요. 이 성북구가요. 노원구와 경계에 있습니다.
예, 이 장인 뉴타운은 이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도 신축들이 예비 신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광운대역이 있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있고 거기에 또 신축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만은 또 GTX C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인 뉴타운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요. 이렇게 주변하고 다른 행정구역이지만은 붙어 있는 주택들이 어느 정도 좋은 정주 요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인 뉴타운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10년 이내 1000세대 이상의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인 뉴타운 중에 조금 교통으로 불편한 지역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뭐 동북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괜찮을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미아 사거리역 주변 쪽에 1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미아 사거리 주변에. 그리고 동대문에도 신이문역이라든지 이문희경 위쪽 라인 쪽에 신축으로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대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지역은 어디냐면요. 청량역입니다. 청량리 뉴타운이 있고 전농답신 뉴타운이 있고 그 사이에 청량역에서 역세권 개발과 주변에서 또 재개발 물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동대문에서 A급지라고 이제 하면은 그 다음 급지가 이제 이문희경 쪽하고 심의 이문역 쪽이 나름 이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 들어서고 인프라들이 들어서는데 그 이문희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신축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요. 그래서 사실은 1000세대 이상이라는 것 자체도 호재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요 아파트도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강동도 강일지구 같은 경우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중에서 강일지구에서 이런 그 1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있죠. 그리고 녹번역, 예, 녹번역도 괜찮습니다. 예, 3호선 라인의 녹번역도 여기에도 그런 신생아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 집을 찾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교회 백년산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중화역 주변 여기는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세대수가 이제 시기적인 부분과 세대수가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북구는 창신역 주변 그리고 양천구는 신정 뉴타운에 10억 미만짜리의 실거주 집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쳐놓은 곳들 이런 지역들이 조금은 주목해도 좋을 수 있는 지역 중에 저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축 말고 구축 중에서도 1000세대 이상의 실거주도 할 수 있으면서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축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간 라인들이 있는데 이 구축들은 이것도 제가 구축 중에서도 그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대장인 아파트인데 98년도에 지어졌고 1200세대가 넘죠. 예, 아파트 명은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사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요런 아파트는 어디에 또 밀집이 되어 있느냐? 일단은 구로구 같은데 그 7호선 라인 쪽에 시세가 흐름이 좋은 아파트 있습니다. 시세가 좋다는 건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차량기지 주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은 뭐 연예인 아파트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금 있죠. 예, 그런 아파트들도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중에서 실거주나 투자성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도 못 믿으시겠지만은 9억 미만짜리의 신생아 대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신대방 쪽에 신안산선에 호재를 품은 1000세대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에도 노량진 뉴타운은 사실은 동작에서 되게 앞으로 좋아질 동네죠. 동작 같은 경우는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노량진이고요. 두 번째 축은 흑성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 그리고 조금 거시적으로 광역 쪽으로 보면
한강이 바로 위에 있고 그 한강 너머에선 용산하고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여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동작구는 굉장히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거기도 수요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3억, 뭐 4억, 혹가는 25억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0평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큰 축에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노량진과 흑성 뉴타운 중에서 노량진이 아마도 흑성 뉴타운보다 더 이제 좋은 입지로 거듭날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거기에 인접한 본동의 아파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1000세대가 넘으면서도 괜찮은 아파트가 한 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괜찮은데 구축 중에서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에서 시세 흐름이 좋은 중소형 아파트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인데 한강 보면서 예비 신축인데 1000세대가 넘는 구축인데 실거주로서도 괜찮고 투자성으로도 괜찮고 초역세권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9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길동의 재건축이 그래도 조합 설립인가 이상으로 간 아파트 중에서 9억 미만짜리 아파트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광운대 역세권의 구축 대장 아파트 그것도 지금 시세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노원구의 상계동의 재건축, 그다음에 도봉구의 재건축. 상계동, 창동은 노원하고 도봉은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강북구에 우이신설역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죠. 강북구의 대장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흐름이 괜찮은 아파트가 신생아 대출로 실거주 찾기는 좀 나쁘지 않고요. 영등포의 중공업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5호선 라인 쪽에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포의 도화동에도 구축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가 넘는데 투자성이 있는 그리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역하고도 가깝습니다. 성동구도 3호선 초역세권에 성동구도 뭐 왕십리도 있고 사근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수동도 있고 뭐 행당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호선 라인에 압구정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1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구축이지만은 입지 여건이 괜찮은 예비 신축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당동도 5호선의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당동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도 신생아 대출 이용하기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강서구는 등청동하고 가양동에 또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CJ 부지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죠. 근데 스타필드 규모 자체가 뭐 우리가 아는 뭐 이런 되게 대규모는 아니고요. 이 규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 게 빌리지형입니다. 근데 빌리지형으로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복합 단지 형식으로 들어오고 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9호선이고 그 다음에 급행이 있는 지역 중 아파트 중에서 뭐 나쁘지 않은 실거주로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전농동하고 장안동의 대단지 그리고 중랑구에는 상봉역하고 망우역 주변에 또 괜찮은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조금 작지만요. 그리고 송파구에 리모델링이 되는 20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잠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신생아 대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은 서울은 한 이 정도 지역들이 좀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을 볼게요. 경기도도 실거주랑 투자성으로 갈 수 있는 구축들 흐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아직까지 가격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0세대 이상이죠. 그리고 신축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4200세대죠. 근데 이렇게 흐름이 가다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최근 거래가 3억 5천인데 이거는 이제 소형 평수고요. 84타입 기준으로는 이렇게 8억대에서 원래 한 11억까지 넘어갔다가 아직까지 8억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가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좀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일단은 구성남의 신축들은 가격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분당의 꼬리 지역 있죠. 꼬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야탑하고 구미입니다. 야탑하고 구미에도 지금 투자성이 있고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동에도 제가 찾아보니까는 20평대 아파트 중에서 실거주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우리가 서현동 바로 아래쪽에 보면 분당동이라고 있죠. 거기에서도 1000세대 이상인데 이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순회동 꼬리 아파트, 예, 꼬리 아파트라고 했고 순회동 좋죠. 이 순회동하고 서현동은 학원가가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분당의 정자동의 예비 신축 중에서 9억 미만짜리가 이제 있죠. 다만 이제 예비 신축이기 때문에 막바지 리모델링이 되는 막바지 아파트가 한 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이제 뭐 당장 실거주를 바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살기는 어렵겠죠. 근데 투자성이 더 강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 수지구청역 주변에 1000세대 넘는 구축 중에서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죠. 그리고 구성역 주변의 구축 여기도 9억 미만으로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요. 평촌에 PC 구조이면서 월판선하고 가까운 중소형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눈여겨볼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실거주하기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좀 많이 밀집된 구도심이 있는데 인동선이 들어오고 그 역세권 주변에 구도심의 구축 아파트들 괜찮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전체 아파트가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 구축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별내선의 인창동의 구축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또 주목하셔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요. 고양의 화정역은 3호선이죠. 3호선 라인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주변에 구변이 아니라 구축입니다. 구축 중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삼송은 제가 11년차 아파트라고 했는데 시세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여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사 9호선 라인이 들어올 신축이죠. 준신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남 미사의 9호선 라인 쪽에 신축 중에서 나쁘지 않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화성의 동탄 2 1급지는 역세권 그러니까 동탄역 바로 앞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시세 흐름이 아직까지는 급하게 오르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예, 여기도 신생아 대출로 이제 실거주를 찾을 수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동탄 1 같은 경우는 동탄 1 인근 동탄 1은 좀 많이 올랐죠. 조금 덜 오른 데도 있지만은 인동선 라인에서 인동에 역 하나가 들어옵니다. 인동선에. 근데 그 역 주변에 구축인데 좀 90년대 지어진 구축이긴 한데 그래도 용적률도 괜찮고 시세 흐름이 좋은 아파트, 투자금이 작게 드는 아파트 그리고 9억 이하니까 9억도 아니죠. 한 4억 정도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데는요. 제가 9억 미만이라고 했지만요. 4억대, 5억대, 3억대부터 9억대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은 영통, 삼성이 있는데 그리고 분당선이 있는 라인 중에서 리모델링이 좀 집중되는 수요층이 높은 아파트들 여기도 괜찮습니다. 1000세대 넘고요. 그리고 북수원의 분양권이랑 북수원의 대장 아파트 요것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서랑 수원역 구축 아파트 그리고 안산의 신안산선과 재건축이 결합하는 지역 중에서 괜찮은 게 있죠. 네, 괜찮은 게 있는데 여기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넓은 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한강신도시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장기역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또 괜찮은 지역이 운양역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변 쪽하고 합쳐서요. 그리고 걸포 북변도 괜찮죠. 거기도 신축들 대규모 아파트들 많고
풍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천세대 이상 실거주로 투자성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는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는데 수도권 정비법상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지역, 다산 신도시 지역 쪽 주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산은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실거주 가치가 있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슈와 아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생아 대출로 실거주 집을 찾기에는 용이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랑 서울 구축, 신축, 그 다음에 경기도의 1000세대 이상 그리고 신축, 구축 다 통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이런 지역들을 사실은 더 찾을 수는 있는데요. 뭐 아파트를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멤버십에는 뭐 이 아파트 명들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아파트 명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은 이 상황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 주변 지역이 어떻다라는 것까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대출이라는 부분들이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대출에 대해서 많은 완화를 해줬을 때 DTI라든지 DSR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해줬잖아요. 많이 해줬을 때 그때 시장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가장 최근에 건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출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진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당장 1월 달부터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생아 대출입니다. 신생아 대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정책들 모기지론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0세대 이상의 실거주와 투자성이 같이 가질 수 있는 신축과 구축 그 다음에 그게 경기도와 서울 쪽에서 괜찮은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